8월의 마지막 거래 클로징벨 라이브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8월 30일 방송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슈마컴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십니다. 그 결론은 마지막에 말씀드립니다. 결론이 있습니까? 오. 있어요. 액션이 있으면 결론이 있겠지. 오. 칼칼칼을 진행하는 사람인데 확실한 결론은 내야죠. 그게 뭐라고 이렇게 뭐 마지막까지 알겠습니다. 어제 뭐 두 분이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 네. 어떻게 결정을 내렸는지 잠시 후에 이따가 말미에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도 좋은 말씀 주실 하창원 본부장님, 김정현 본부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네, 네. 8월의 마지막 거래일 감회가 어떤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김정현 본부장님부터. 네. 잘했던 것 같아요. 네? 잘했던 것 같아요. 잘했던 것 같아요. 네. 어떤 걸 잘했죠? 지금 코스피는 2,700선도 못 가고 마무리되게 생겼어요. 근데 2,700 못 갔네. 지난주에 2,700 초반에서 끝난 것 네. 같은데. 예. 다음 주에 하면 되죠, 뭐. 음, 네. 다음 주에 미뤘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창원 본부장님도 8월 어땠는지. 네, 좀 힘든 구간 잘 버티신 것 같고요. 막판 이제 동시효과 역시나 이제 좀 던지기. 지금 하이닉스가 2.77에서 플러스 0.47이라는 어마어마한 숫자로 좀 변하고 있는데 일단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일단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근데 지나가면 많이 비우면 또 채우고 또 많이 오른 건 또 그 다음날 또 바로 팔면서 빼요. 그러니까 너무 그런 거 걱정하지 마시고 이제 9월 2일이 이제 노동절 휴일이죠, 미국장이. 네. 그래서 다음 거래일에는 우리나라 그리고 일본 약간 이런 걸로 이제 재미를 볼 수 있는 또 각각의 그거라서 일단 새로운 또 달이 열리니까 기대감을 품고 항상 긍정적인 마인드로 네, 마무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동시효과를 잠시 후에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면 동시효과의 장난질 너무 심하다, 난리 났다 뭐 이런 말씀이 있어가지고 네. 잠시 후에 동시효과 보도록 하고요. 도곡동님께서 장윤 삼촌 너무 좋아, 민트 누나 너무 예뻐요, 보노 형 사랑해요, 민준이 형 너무 더워 이렇게. 더워가 뭐야? 뭐야? 사람 보고 덥다는 더워? 핫하다고. 핫하다고. 그래? 핫하니까. 아, 덥다고. 긍정 마인드 좋다. 좋죠. 아, 슈마컴 이러니만 아주. 세상을 착해졌어. 아름답게 봐야죠. 많이 착해졌네요. 네. 알겠습니다. 자, 보노님 동시효과 한번 봐 주실까요? 네, 지금 이제 삼성전자 좀 많은 종목군들이 지금 좀 다 빠지는 방향으로 가고 있어요. 막판에 동시효과 들어가면서도 좀 조정이 나타나고 있고, 뭐 대표적으로 지금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이거 근데 이제 끝나는 거 봐야 돼요. 수량이 지금 예상으로는 456만 7천 주. 뭐 엄청난 물량이죠. 45만 7천. 그래서 1% 상승해서 지금 보합권 정도로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하이닉스도 한 50만 주가 이제 체결이 될 걸로 보여주고 있고, 아까는 이제 보합권까지 얘도 좀 빠졌었는데, 플러스 1.94, 뭐 점점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20분, 21분, 22분 의미 없고요. 29분에서 30분만 딱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그리고 나머지 종목군들도 좀 전반적으로 좀 힘이 빠지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이어서 네, 일단은 수급적인 부분에서는 이 두 가지 종목이 가장 영향이 클 거니까 그것들 보시면 될 것 같고, 나머지들도 좀 급등하던 종목군들도 웬만하면 다 한 3% 이상씩 밀려서 좀 끝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근데 이제 그 부분에서 막판까지 또 변화가 나올 거라서 일단은 좀 지켜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그럼 생각입니다. 간만에 네. 아침에 했던 오늘의 한마디. 오늘 한마디. 그거. 제가 알아서 해볼게요. 아직 시작 안 했으니까. 알겠습니다. 하시죠. 네. 아침에 오늘 한 얼굴 빨개졌어. 아니 하시죠. 예. 이 세상에서 당연한 거 세 개가 뭐예요? 화면을 일단 띄워주시고. 네. 24쪽. 네, 24쪽 한번 화면에 막간을 띄워주세요. 활용한 막간을 오늘의 활용한. 한마디. 아침에 했어요. 오프닝 벨에서 이거를 네. 딱 듣고 우리가 모두 충격에 빠졌거든요. 네. 슈마컴인가? 한번 보여주세요. 네, 아니에요. 자, 김정현 본부장님은 오늘의 한마디 아침에 미리 해주셨던 거거든요. 네. 화면 이세 띄워주시나? 예, 띄워주시면 24쪽이요? 네. PD인데 네. 여기다. 네. 이 세상에서 당연한 것. 음. 죽음, 세금, 그리고 뭘까요? 저 빼고 다 하는 거죠, 이거. 모두가 충격에 빠졌어요. 충격에 빠졌어요. 가장 최근에 일어났던 일이에요. 넌센스로 생각해야 됩니다. 저는 계절의 변화라고 생각해서. 그것도 가능하죠. 그렇지. 그렇지. 그거 좋은 생각이야. 역시. 왜냐면 금방 바뀌었다길래 이제 가장 여름에서 맞아. 가을로 넘어가니까 좀 맞아. 그렇게 생각했었는데 죽음, 세금,
그리고 그만합시다. 엔비디아의 초과 수요, 초과 실적 항상 잘 나오잖아. 너무나 당연한 거라고. 이 뭐야? 아니 아침에 중요한 시황하고 있는데 이 퀴즈로 5분을 이게 뭐야? 맞춰봐. 5분을 너만 알았어. 너만 맞출 것 같은데 너 맞출 수 있을 것 같아. 맞춰봐. 5분을 하는 거. 5분을. 이제 또 내가 이렇게 해야 되잖아. MC. 해야지. 막 궁금한 척하고 뭘까요? 채팅창도 막 난리 났어. 엔비디아 초과 실적. 이걸 지금 왜 하시는 엔비디아 실적 어제 이미 다 반영. 그러니까 세상이 그렇다는 거지. 신기하다. 그렇게 엄청 잘 나와도 네. 당연한 게 느끼면은 뭐 무시하는 거죠. 그래서 아침에 하고 나만 당할 수 없다. 이따가 오후에 민트한테 해서 민트 네. 표정을 한번 보자. 이렇게 해가지고 정리가 그 됐었습니다. 표정 보고 싶어서 그랬어요. 네. 예상했던 그 표정이었습니다. 충격이었죠? 네. 이거는 그럴 것 어떤 같아요. 유재석도 못 받아. 이거. 이거 어떻게 살려야 돼? 못 살려, 못 살려. 이국종화도 못 살려, 이거는. 이거 좋아도 알겠습니다. 자, 네. 동시효과 26분 지났는데 아까 그런 얘기가 있는데 또 막간을 이용해서 또 퀴즈 타임이니까 동시효과는 왜 있는 겁니까? 동시효과요? 그냥 뭐 이렇게 퀴즈 타임. 네. 아니 나도 몰라 답을. 근데 그냥 30분까지 정상적으로 장하다가 왜 안 보여주는 거야? 그냥 땅 치고 없애면 되잖아. 그러네. 왜 굳이 동시효과라는 이런 어이없는 걸 만들어서 이거 왜 하는 거예요? 생각해본 적이 없어요. 맞지? 그냥 비효율적이고 아니, 누구를 위해서 우리만 그런 거딴 나라도 그런 거 아니야? 몰라. 딴 나라도 있지 않을까? 아예. 미국은 없나? 없어요. 없나? 미국은 그냥 끝납니다. 그런 생각을 안 해봤는데 그냥 처음 했을 때부터 뭐 장 시작 전 8시 반부터 이제 장전 호가 걸 수 그러니까, 있고 40분부터 이제 예상가 나오면서 항상 그래 왔으니까. 50분부터 뭐 그렇게 했으니까 그냥 그런 거보다 그럼 저 했는데 괄호 안에 들어가야 될 게 동시효과네. 음. 엔비디아랑 더불어서. 당연하게. 제가 옛날에 얼핏 들었을 때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겠는데 네. 전표 시절 있잖아요. 종이로 무언가 다 정리를 하던 시절에는 받아갖고 해야 되니까. 그 30분에 땅 할 수가 없어서 제출 받은 거. 10분 동안 좀 정리하고 뭐 이거를 말 된다. 간단하게 할 그 시스템이 필요해서 이게 도입이 됐었다는 걸로 어떻게 이해를 했었는데 저도 그럴 수 들어왔을 때 있겠네요. 99년도니까 훨씬 전 얘기니까. 그렇죠. 그건 모르겠어. 여기 4,000분 중에서는 어떤 분 알고 계시지 저것도 않을까요? 괜찮은 것 같아요. 홈쇼핑에서 매진 임박 이런 거랑 비슷하다. 매진된다. 세 개밖에 안 남았습니다. 이렇게. 그렇게 해서 거래량을 유발시키려고. 국가는 돈 벌잖아. 오케이. 막판에 던지고, 막판에 받고. 좋네. 이제 땡땡땡이 올라올 시간이 돼가는 것 같은데. 자, 알겠습니다. 네. 뭐 이따가도 동시효과 이론적으로 가격 안정화, 공정한 거래, 효율성 많은 주문. 근데 굳이 이런 무슨 말씀. 말인지 모르겠다. 와닿지가 않는데. 옛날 시스템 그거 같아, 이 느낌에. 아니었나? 주문 폭주를 막기 위해서라고. 그럴 수도 있겠네요. 주문 폭주 네. 막기 위해서. 폭주 좀 하면 어때요? 이제는 괜찮을 것 같은데? 그렇지. 그것도 시장인데. 예전에는 그게 어려울 수 있었겠다. 예전엔. 뭐 VI 걸면 되지 뭐. 오케이. VI도 없었으면 그런 거 하면 안 돼. 상한가 하한가 왜 있는 거야? 알 수가 없네. 그거 좋은 얘기야. 음. 상한가 없으면 좋겠어. 상한가 없으면. 미국처럼. 옛날에 15% 때는 어떻게 했나 몰라요. 15% 때는 그래서 연상이 막 7번, 8번이 나왔어요. 오. 그때는 좀 재밌긴 했었습니다. 저도 막 방송에서 할 때는 상한가 한 번 가기 시작하면 그게 연달아 6번, 7번 이렇게 가는 거예요. 와, 15%가 큰 거예요. 그 저기 저기 5년 그 중국인가는 차이던데. 7%잖아. 대만인가 들어있고 10%안 되는 것도 많아요. 그러게요. 알겠습니다. 자, 3시 29분 지나가고 있는데요. 땡땡땡을 치기 위해서 별소리 다 하면서 시간을 끌었는데 아직 장 종료 50초 전이네요. 그러면 뭐 이따 이야기를 하긴 할 거지만 9월 달에는 우리가 어떻게 하자라는 네. 러프한 좀 생각이 있으신지 맛배기로 좀 들어보자면. 러프한 생각이 아니고 모색. 모색? 상반기 모색. 네. 그다음 추석 지나면서 그 결정. 아마 이렇게 될 것 같아요. 네. 그런 패턴으로 갈 것 같습니다. 긍정적으로 보시는 거예요? 모색을 잘하면은 8월보다는? 그럴 수 있죠. 모색을 잘하면은 그럴 수 있죠. 사실 이벤트가 별거 아닌 것 같지만서도 꽤 있어요. 꽤 있어요. 찾아보면. 보노님은요? 9월달 꽤 많아요. 러프하게? 꼴달 반도체 vs 성장주 딱 이렇게 정해놓으면 될 것 같습니다. 반도체가 다시 왕좌를 가져갈 수 있을 것이냐의 싸움. 뭐 저는 뭐 지금보다는 가격이 높아져 있을 거라 생각을 해서 걔네들이 계속 수급을 어느 정도 차지할 거고 나머지 쪽 뭐 바이오가 될 수도 있고 그다음에 뭐 조선 방산이 될 수도 있고 뭐 그런 애들이랑 이제 핑퐁핑퐁 하는 그런
네, 시장이 될 것 같습니다. 오케이. 알겠습니다. 9월 달에 기대를 또 가지고 계신 분들도 있고 네. 혹은 8월 같을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고 데니안 데니님께서 오늘 민투 누나 화장 잘 돼서 더 이쁩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네. 일 열심히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도 화장 예쁘게 하고 어디 한번 끼고 왔습니다. 네. 자, 많은 분들이 땡땡땡 해 주셨습니다. 전효민님, 카이님, 성김님이 PPP 이렇게 강근호님, 깨깨깨. 유전님도 말씀을 네. 해주셨고요. 이 프란치스코 광은 처음 보네요. 프란치스코 광님, 어서 오세요. 나다나님. 오케이,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수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8월의 마지막 지수는 코스피가 0.45%로 저는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12포인트 정도 올라서 2674. 코스닥은 1.54% 플러스 767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보노님 요거 맞나요? 아닌 것 같아. 그렇죠? 아직 안 들어온 것 같아. 계속 바뀔 겁니다. 계속 네, 바뀔 바뀌고 거예요? 있습니다. 그렇죠? 오케이. 시황을 하면서 쭉 한번 들어볼까요? 아니면 더 시간을 끌어들여야 되나요? 일단은 이거 보시면 이거 화면 한번 보여주시면요. 네. 동시호가 때 변화. 현대차 딱 보시면 이 보세요. 와, 몇 프로입니까 이거? 3% 정도? 야. 그렇게까지는 아니네요. 1%. 네. 그다음에 이제 아장내거든. 기아도 이렇게 빠졌습니다. 짠. 마지막. 기아가 많이 빠졌네. 거의 2% 정도 와. 밀어버렸고 삼성전자 0.6%, 삼성전자 0.6% 이렇게 좀 밀렸고 그다음에 이제 SK 하이닉스 좀 눌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동시호가 때 갭이 큰 종목군들은 좀 이제 MSCI 그 영향을 좀 받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대형주 쪽에서 확 바뀌었거든요, 분위기가.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막판에 좀 패대기 처진 그런 쪽이 좀 일부 있었다라는 걸 보면서 시간을 끌면은 딱 될 것 같습니다. 네, 오케이. 나왔네요. 좋네요. 네, 수급적인 부분이 나왔는데 일단 지수는 2674선에서 마무리가 됐고요. 이제 전거래를 대비했을 때는 0.45% 상승 마감했습니다. 전일보다는 거래대금 1조 5천억 준 9조 5천억대로 마무리가 됐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767선에서 마무리가 됐고 전거래를 대비했을 때는 1.54% 상승을 했습니다. 거래대금 7조 수준으로 비슷하고요. 지금 2천억 늘었습니다. 지금 집계되고 있으니까 이따가 좀 더 자세하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오늘도 외국인이 좀 팔았습니다. 근데 장중에는 삼성전자가 외국인 매수가 좀 들어왔었거든요. 네. 그래서 막판에 좀 던졌는지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와. 그다음에 외국인 막판에 4,500억 던졌네. 던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현대, 기아, 삼성전자 뭐 이런 것들 빠지는 거죠. 네. 미쳤다. 반도체를 다 던진 거예요. 반도체도 던졌고 그다음에 자동차도 자동차. 던졌고 좀 다른 것도 다 봐야 되는데 한국조선해양도. 라고 그냥 하시네요. 이거 날렸는데요. 전반적으로 이거 보시면 이거는 오늘 조선 좋다고 이렇게 얘기 많이 해놨는데 미쳤다. 뿌듯합니다. 예. 올렸네. 네, 그렇습니다. 아무튼 그런 상황이어서 네. 이게 수급적인 부분이 한 번에 팍 돼버리니까 그런 부분에서 좀 영향이 있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근데 코스닥에서는 샀어요. 네, 오늘 바이오 쪽이 전반적으로 분위기가 되게 좋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수급적인 부분이 좀 들어왔고 그다음에 선물이 어쨌든 유지가 되기만 해도 저는 나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선물 땡겨주면서 기간이 좀 쫓아오고 있는 상황이어서 수급적인 디펜스는 충분히 좀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외국인이 좀 나가고는 있는데 요게 이제 다른 쪽으로 돌아버리면은 어차피 괜찮거든요. 그리고 또 들어올 때 한 번에 들어오기 때문에 큰 부분에서 영향은 없었다. 근데 오늘 우리나라가 그렇게 좋았다라고 행복하지 않은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니케이 플러스 0.74, 상해, 홍콩 이런 거 전부 다 2%씩 올랐는데 빨간색. 우리나라 꼬작이 0.45% 올랐어요. 에이그. 그러니까 좀 안타깝죠. 그러니까 조금밖에 안 올랐고 미니 선물도 나쁘지 않았고 그런 전반적으로 환율이나 이런 거에서도 큰 변화는 없었는데 그런 거 대비했을 때는 조금은 아쉬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에이, 멀티님이 그래서 반도체 개미꼬시기 한 건가? 에라이 이렇게 말씀하셨고 커피 한 잔님도 이러니까 다들 반탁분들만 남지 이런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바로 마지막 거래일 이렇게 또 장난치면서 놀이터로 마무리가 되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김정은 부장님 네. 이런 수급에 대해서 코멘트 있을까요? 막판에 던진 거예요? 네. 그건 모르죠. 왜 그런지 모르는 거고. 저는 그냥 키 맞추기였던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어디랑 키를 맞추는 거예요? 미국하고 대충 키 맞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주일 전 대비했을 때는 못 올라갔잖아요. 약간 빠진 거죠. 네. 근데 반도체는 워낙 초반에 많이 빠져서 오늘 올라왔습니다만은 여전히 고점 대비했을 때는
얼마나 빠졌을까? 한 15%? 삼성전자? 15% 빠진 것 같아요. 고점 7월 8만 7천 원 개비했을 때. 네. 근데 엔비디아도 엔비디아가 이번에 많이 빠져서 비슷해요. 엔비디아도 14% 빠졌어요. 네. 삼성하고 하이닉스가 비슷하게 빠진 거거든요. 그 맞추기 정도 아니었나 싶어요. 예, 그 정도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 몇 가지 나오는 것까지 봐야 되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땐 길게는 열흘, 짧게는 한 닷새 정도는 더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 수급은 외국인이 3,800억 마이너스, 기관이 4,700억 플러스 이렇게 집계가 되는 것 같고, 코스닥은 1,200억 플러스, 기관이 100억 플러스 이렇게 잡히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다행인 건 코스닥이 그래도 좀 코스닥? 빨갛게 올라와 줘서 코스닥 뭐가 올랐어요? 바이오주들이 진짜 많이 올랐네요. 바이오가 많이 HRB, 왔어요. 알테 올랐네. 올랐어요. 삼천당, 리가캠, 휴젤, 셀트리온, 제약. 오호. 그 미국에서 하원에서 생명보험과 그 중국과 관련되는 법 있잖아요. 네. 그거 보팅하는 게 9월 초로 한대요. 네. 다음 주에 한다 그러더라고. 그 이빠이 막판에 올린 거 아니겠나 싶습니다. 엔비디아 300% 오르고 삼전 30% 올랐는데 아, 키 맞추기는 오른 것도 아직- 억울합니다. 이렇게 말씀. 고점에서 빠진 거로 얘기 말씀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뭐 시장이 이런 거는 뭐 받아들여야죠. 딱히 코멘트는 없습니다. 그들의 수급으로 또 움직이는 시장이니까. 네. 또 그거를 지금 돈줄이 마른 상황에서 좀 받아들여야 될 것 같고, 하창원 본부장 오늘 거래 대금을 좀 봐주신다면 네. 정말 마르고 말랐죠? 그쵸. 그러니까 이게 그 기준점에 따라서 달라요. 그 옛날에 평균치로 보면은 뭐 적은 건 아닙니다. 근데 최근에 시장이 굉장히 핫했을 때에는 뭐 12주, 13주 이랬었잖아요. 네. 그런 거에 비해서는 거래대금이 좀 소폭 낮다. 그러니까 그때만큼의 뭔가 탄력도, 우리 반도체가 엄청나게 랠리가 나오고 뭐 2,400, 2,500, 2,600 이렇게 뚫고 올라올 때는 뭐 12주, 13조 이렇게 올라왔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 비해서는 힘이 약해졌다라고 볼 수 있고, 그만큼 이제 상승에 대한 탄력도가 좀 떨어진다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기본적으로 15조만 넘어도 나쁘진 않아요. 15조만 넘어도 두 가지 산업은 움직일 수 있습니다. 대신에 우리 지금 봐야 되는 산업군들이 같이 움직이는 게 너무 많잖아요. 그러니까 네. 그런 거에 비하면 수급이 이렇게 흐트러지니까, 거기다가 오늘 뭐 신규 상장주 또 오늘 천하대일 단타대일 또 나왔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럼 뭐 EMCL 같은 경우는 진짜 황제됐다가 완전 박살나서 끝났죠. 그거 지금 몇 거래일 동안 엄청 올랐어요. 막 120%막 이렇게 올랐거든요. 예, 지금 거의 맨날 막 상한가 막 20%막 이래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거론돼서 이제 단타를 쳐버리니 거론돼서 또 거래대금 좀 뺏어가고, 오히려 오늘 신규 상장한 거는 관심 아예 없어서 폭락하고, 약간 요런 느낌이라서 네, 그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케이, 알겠습니다. 결국 뭐 오늘 시장에 있어서 8월은 이렇게 지나갔고 이렇게 마무리가 되는 것 같고, 2,700선 을 또 만족을 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 좀 서글프기는 합니다만서도, 2,700선도 못 갔어. 그러니까 네. 여기가 좀 서글프면서도 어쨌든 9월을 준비해야 되니까 9월 전략 두 분한테 조금 들어본다면, 김장현 본부장님. 네, 암중모색은 아니고 잘 모색. 잘 모색하자. 그 다음에 알파를 추구하려면 자기가 감내할 수 있는 정도의 비중만큼 알파를 추구하실 필요가 있어요. 보통 그 남의 돈을 운영하는 사람들은 알파를 그렇게 많이 추구 못 하거든요. 한 10% 많아야 20%일 텐데, 여러분은 개인 투자가니까 하기에 따라 가지고, 그러니까 꼭 단타라는 그런 걸로 디파인하지는 않을 텐데 30%까지도 할 수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30%면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섹터하고 맞먹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지금 그 알파를 그렇게까지 하는 건 약간 리스크가 있는데, 또 불구하고 그거밖에 먹을 게 없다면 그걸 어느 정도 해야 되는 상황이 펼쳐질 수도 있는데, 그게 만개가 될지 아니면 잠깐 갔다가 그런 거 갔다가 올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추석 전 10일까지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때까지는 아주 굉장한 어떤 흐름의 변화가 세게 나올 것 같은 생각은 현재로서는 들지는 않거든요. 저는 아직 잘 모르겠어요. 추석 전까지는 지금과 같은 시장이 조금 10일, 이어질 10일이 것이다. 기점이죠. 일단 다음 주 금요일이 기점이고 10일이 기점이고. 반대로 네. 저는 김장열 본부장님 생각이랑 똑같거든요. 근데 그렇다 보니까 반대로 오히려 추석 전에 조금 올려놓고
그러니까 그때는 한산하고 사람들이 아 그래 별일 없겠지 이러니까 그때 오히려 조금 올려놓고 내가 추석 후에는 못 따라가게 그 정도로 만들어 놓지 않을까 이런 뭐 생각도 좋은 있고. 뉴스가 있으면 그럴 수도 있죠. 다음 주에 미리 땡길 수 있고 한 5일, 6일 그 다음 주 월요일 날 땡겨서 확 올려놓고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거는 모르는 거니까 일단 다음 주 중후반 수목금요일 날 나오는 것들이 몇 가지 있지 않습니까? 그거 월요일에 미국이 쉬니까 안 되고 아마도 수목금요일 날 흐름 아까 일정 말씀하실 것 같은데 그러면 그럴 수도 있죠. 근데 그렇게 되면 민준 좋죠. 씨랑 같은 논리라면 그럼 추석 전에 조금씩이라도 발을 담궈놔야 따라갈 수 있지 사실 않을까요? 뭐 보노님이 내려왔을 때 계속 사자라고 이야기하는 개념이 그런 개념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내려올 때 한숨은 나오고 짜증도 나지만 그때 사야지 올라갈 때 뭔가 팔던지 말던지 맞아. 하지. 뭐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추석 전에 만약에 조금 떨어지면 괜찮아요. 한마디 먼저 해도 돼요? 네. 한마디? 응. 한마디. 네. 응. 이 얘기 언제 나왔으니까. 언제 뭐 우리가 순서 지켜서 했다. 아까도 아니 한마디 아니 했는데. 이 주제라서. 오케이 이 주제니까 이 주제라서. 한마디 네, 해준다면. 저는 이렇게 오늘 그림 그려왔거든요. 네. 일단 저는 달릴 달려요. 준비를 사람들이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저는 이제 좀 굵직한 거 GDP랑 이런 것까지 다 봤잖아요. 네. 저는 하반기 특히나 10월, 11월 장 굉장히 핫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12월까지. 와. 네, 그래서 지금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도 전일에 샀으면 벌써 5%예요. 오늘 꼭대기로 치면 5%고 그게 이제 적은 수치가 아닙니다. 하이닉스의 5%와 일반 개별주의 10%는 하늘과 땅 차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분명 저는 턴이 나올 거라고 봐요. 그리고 어제 엔비디아가 빠지긴 했지만 저는 엔비디아가 장중에 122, 123 여기까지 올라온 거를 보다가 잤어요. 제가 새벽 2시 자고 4시에 일어났는데 그거를 딱 보면서 느낀 게 뭐냐면 아직까지 엔비디아를 기회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구나를 느꼈거든요. 팔고 싶은 사람도 많지만 그만큼 그 유동성이 풍부하고 시가총액 1, 2위를 왔다 갔다 하는 그 기업을 올렸다가 떨군다라는 거는 저는 그런 거에서 약간의 좀 그 기회를 모색을 했습니다. 그리고 쉽게 장이 부러지진 않겠다. 다우 가는 거 보면은 좀 느낌이 와요. 그러니까 나스닥과 S&P는 나스닥은 변동이 좀 심해요. 근데 이제 다우나 S&P 보면 좀 흐름을 잡을 수가 있는데 다우가 지금 너무 견조하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미국장 안 부러질 거라고 보고 있고 미국장이 특히나 대선 후엔 되게 좋잖아요. 시장이 안 좋았던 적이 저는 거의 못 봤던 것 같은데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 좀 싼 것들 그리고 산업군들에서는 제가 요즘에는 원래는 한조회를 계속 주목을 많이 말씀을 드리다가 네네. 요즘에는 이제 그 하나오션을 최근에선 계속 말씀을 드려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그 섹터 내에서도 후발로 좀 뛰거나 모멘텀이 풍부해지거나 뭐 이런 쪽으로 이제 가격이 낮은 애들을 사놓으면 뭐 삼성이랑 하이닉스도 마찬가지죠. 가격적으로 보면 많이 내려와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사놓으면 분명 재미를 저는 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추석 전후가 그 매매를 해보시면 추석 연휴 같은 거 있기 전에는 좀 안 좋아요. 그렇죠. 안 좋다고 거래량도 느낄 적고, 겁니다. 네. 예, 매매를 해보면 확률은 6대4인데 그렇게 생각은 하고 있지만 저는 이전에도 이제 90, 11에서 매도할 수 있는 기회가 충분히 있다라고 보고 있었고 좀 GDP나 뭐 이런 흐름을 봤을 때 저는 충분히 더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준비를 하고 싼 게 있으면은 조금 사고. 사고. 그러면은 그 뜻인 거예요. 정리하자면 추석 전에 매집을 하고 추석 후에 올라가면은 팔자라는 전략을 한번 일단 시나리오를 세워보는 거네요. 그쵸. 그러니까 제가 이제 블랙 먼데이 때 이럴 때 아니면 언제 사시냐고 얘기 드렸고 그 다음에 딱 그 고점 라인에서 잘 팔자고 얘기했어요. 현금이 있잖아요. 그럼 다시 이럴 때 또 사는 거죠. 사놨다가 언제 팔자고 할지는 상황에 따라 당연히 달라지긴 하겠지만 분명 지금 사놓으면 돈 된다라는 거죠. 그 제가 이제 떨어졌을 때부터 말씀을 드렸으니까 벌써 그때부터 진입하신 분들은 삼성전자랑 하이닉스 지금 3% 뭐 5% 이렇게 수익이 있을 거니까 벌써 마음이 편안하죠. 뭐 좀 떨어진다 싶으면 팔았다 다시 잡아도 되는 거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의사 결정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대신 중요한 거는 좀 내려왔을 때 내가 이걸 기회다라고 생각하고 잡느냐 안 잡느냐 요게 차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여러 가지 부분을 봤을 때 좀 기회라고 일단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추석 전에도 여러 가지 이벤트들이 있기는 합니다. 네. 그걸 노리시면 또 다른 시나리오를 세워 보실 수 있을 것 같고 아니면은
진짜 보노님처럼 좀 추석 뒤에 올라갈 것들을 좀 매집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보노님의 시황 한번 가볼까요? 상승 섹터. 네, 오늘 상승 섹터는 뭐 반도체 쪽이 강했습니다. 확실히 이제 좀 하이닉스가 3% 정도 올라가니까 뭐 PSK 홀딩스 뭐 이런 것도 막 7%, 8% 이렇게 막 올라갔거든요. 확실히 좀 대형주가 확실하게 좋을 때는 뭐 소형주를 하셔도 상관이 없는데 대신에 너무 길게 끌고 가시면 또 급락 나올 때 한 번에 세게 맞으니까 그러면 우리가 필요한 요구 수익률이 높아져요. 그런 것도 조심하셔야 되고요. 조선업 좋았고 뭐 바이오 유한양갱이 오늘 좀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좀 말아 올리면서 좀 마무리가 됐고 뭐 한미약품이나 뭐 셀트리온 이런 쪽도 나쁘지 않았고요. 변압기 쪽도 좀 일부 반등이 나왔고 신규 상장주 오늘 뭐 여기 천하제일 단타대회 뭐 ENCL 갔다가 뭐 DTS 팜 갔다가 M83 왔다가 뭐 그렇게 갔고 뭐 아이스크림 그 원래 에듀 쪽에서 이번에 이름 바뀌어서 상장한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좀 나름 대여라고 인식이 되어 있었던 건데 그거 뭐 별 재미가 없었고요. 디스플레이 쪽 오늘 흐름 좋았고 그다음에 플랫폼 좋았습니다. 바이오에서 CDMO도 같이 갔는데 확실히 그러니까 이제 뭐 바이오나 뭐 네이버나 BBIG와 연관되어 있는 오늘 게임도 일부는 올라가고 또 일부는 떨어졌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 보면 그런 쪽이 약간은 좀 이슈가 있지 않을까? 들썩들썩 네, 계속적으로 거리고 그러지 있다. 않을까 싶습니다. 사실은 오늘 저 코스닥 쪽이 더 좋았고 네. 그 이유는 바로 저 제약바이오. 제약바이오. HLB가 5% 올라가고 뭐 3천당 5% 이러니까 뭐 이거는 방법이 유한양행은 없지. 뭐 계속 가고. 네. 오늘은 코스닥이 조금 더 좋았다. 다시 한번 띄워주실까요? 네. 제약바이오. 네. 제약바이오 쪽에서도 요 오늘까지의 이런 흐름을 보면 제약바이오가 9월에도 역시나 대세 상승 테마 섹터라고 봐야 되겠죠? 그 가능성이 높죠. 대신에 이제 이슈가 있는 쪽으로 보시거나 대신에 그건 좀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이고 그다음에 좀 그런 거 싫어하시면 금리 인하를 노리고 해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 뭐 아직 안 움직인 종목군들 많으니까 네 일단 그렇습니다. 오케이. 오늘 오프닝 벨 때 보노님이 또 신문 소개를 해 주시면서 네. 거기서 또 이제 기사 중에 네. 아 무슨 뭐라고 큰 손들이 뭐 제약바이오로 몰린다. 아 맞아요. 두 개 가져왔지. 대박, 어쩌고 매도 저쩌고. 시그널? 두 개를 또 가져왔어. 어. 그래서 느낌 왔다. 느낌 왔다. 그랬는데 사실은 다른 데 가려고 그래도 갈 데가 없어요. 갈 데가 없으니까 이게 좀 더 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 그러니까 딱 수급은 정말 제한적이고 네. 그 안에서 갈 섹터는 사실 다른 거 정해져 하나하나 있으니까. 따져보면은 다 하나씩 브레이크 걸리는 것들이 있으니까 그런 거 생각하면은 제약바이오가 좀 더 그래도 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 그리고 오늘 2차 전지에서 대형주는 좀 빠졌는데 네. 또 전고체 관련된 종목군들도 많이 슈팅이 나왔었거든요. 뭐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 뭐 이런 것들 또 올랐어요. 네. 그런 거 보면은 뭐 좀 이쪽도 대형주, 소형주 좀 왔다 갔다 핑퐁핑퐁 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BBI까지 나왔잖아요. 네. 지도 이제 왔다 갔다 하니까. 그래서 뭐 이런 쪽이 어쨌든 좀 쏠리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오케이. 지금 오늘 외국인이 많이 산 종목 봤는데 네. 뭐 1, 2, 3위는 아니지만 2차 전지를 좀 담았어요. 그렇죠. 외국인이 최근에 2차 전지 좀 많이 사지 않아요? 그렇죠. 맞습니다. 그리고 자동차. 네, 확실히 좀 빈집털이도 일부 있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제가 미국 장도 같이 좀 돌려보고 거기서도 막 매매를 하니까 네. 보는데 최근에 이제 리비안, 뭐 루시드, 뭐 테슬라야 뭐 워낙 핫한 종목이니까 뭐 별개로 치더라도 뭐 그런 쪽이나 이제 충전 쪽과 연관되어 있는 종목군들도 바닥권에서 자꾸 막 들썩들썩 거려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보면은 확실히 뭔가 이제 좀 그쪽에서도 관심도가 좀 생기나? 물론 펀더적인 부분, 뭐 CEO의 발언들 이런 것들도 있긴 하지만 어쨌든 좀 그런 거 있어도 약발이 잘 안 막혔던 쪽인데 반응이 나오는 거 보면은 여기서도 좀 그런 기회를 모색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런 거에서 좀 많이 느낄 수 있는 게 제가 리츠주는 여기서는 말씀을 별로 안 드리고 다른 데에서는 이제 좀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리츠주가 뭐 리얼티 인컴, 뭐 티커명 5죠. 5 같은 거 보셔도 주가 진짜 많이 올랐어요. 많이 빠졌다가 40불 때까지 빠졌다가 지금 60불, 70불 때 왔고요. 그다음에 우리나라도 뭐 SK 리츠 이런 것들 보시면 주가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가 먼저 가고 이제 배당주 쪽으로 관심이 쏠리고 그러다가 통신까지 이어진 거거든요, 스토리가. 그래서 그런 거 보면은 다 금리나 수혜주들이에요. 그리고 건설주들도 바닥에서 많이 올랐잖아요. 그런 것들 보면은 확실히 금리 인하에 대한 시그널들이 좀 반영이 되고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질풍가도님께서 좋은 얘기 해주셨어요. 다음 주 월요일날 제약바이오 빠지면 뭐라 그럴까? 조정이라고 할까 뭐라고 할까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네. 그래서 저도 제약바이오를 갖고 있는 입장에서 계속 지켜봅니다.
이거를 좀만 빠지면은 그냥 바로 바로 던지려고? 차액 실현하려고 어. 저는 개인적으로 좀 지켜보거든요. 어때요? 근데 그 생각을 좀 잘 하셔야 되는 게 뭐 산업이 맨날 올라가면 너무 좋겠지만 뭐 요즘엔 돈 갈 때가 너무 많잖아요. 그리고 사실 바이오가 뭐 요 며칠 동안 올라가긴 했지만 올라갈 때도 그 차트들 켜보시면은 양봉이 있는 날도 있지만 음봉이 있는 날도 있어요. 그렇죠. 근데 그 다음에 더 크게 말아 올리면서 가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뭐 하루 빠진 것 같다가 하는 건 의미가 없고 뭐 추세적으로 계속 빠지면서 좀 일정 라인이 깬다거나 뭐 21선이 깨진다거나 이러면 당연히 멘트가 달라지겠죠. 근데 뭐 하루 떨어졌다고 해서 뭐 바이오 끝났습니다 하기에는 지금 바이오가 가지고 있는 모멘텀 뭐 CDMO까지 생물보안부까지 본다라고 한다면 모멘텀이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 하루 빠진다고 해서 뭐 말을 바꾸거나 그럴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오케이. 예. 김재용 본부장님도 제약바이오 코멘트가 네. 있다면? 제일 그 비중 오버웨이트 많이 한 게 제약바이오라고 제가 네. 말씀드린 것 같은데 그럴 수 있죠. 7월 초에 돼서 하원에서 통과되고 뭐 보팅하고 나면 모멘텀 소멸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게 나올 수 있습니다. 많이 묶였으면 또 많이 먹었다고 생각하면은 그런 이익 실현이 나올 수 있고요. 그건 엔비디아하고도 비슷하다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뭐 그거가 우려가 되면은 그 전에 뭐 행동을 취할 수도 있고 개인적인 선택이니까. 근데 아마 그 추세가 가려면은 다른 섹터가 편안하게 와 닿거나 그래야 될 것 같아요. 근데 다른 섹터가 편안하게 와 닿는 섹터가 있다고 생각하시면은 그 팔고 그쪽으로 가시면 되는데 그게 없으면 아마 다시 사실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뭐 적절하게 비중 조절을 하시는 건 나쁘지 않을 것 같고요. 오케이. 뭐 비중을 한 50%였는데 한 50% 먹었다. 그럼 뭐 이익 실현할 수 있겠죠 일부라도. 예. 근데 5% 들어갔는데 한 15% 먹었다. 뭐 어떻게 하실지는 알아서 하시면 돼요. 이래서 내가 주식을 안 해. 네. 성진님이 한 번씩 보면 자기 종목 컨설팅 받는 것 같아. 딱 컨설팅 안 받았는데 여기 SKT 사과상 없는데 내가 샀잖아. SKT 먹지 않았어요? 그래서? 아니 아직 안 팔았어요. 그러니까 먹었다는 게 손해 아니지 않아요? 네, 뭐 손해 아니죠? 저는 뭐 특별히 떨어질 이익은 때 아니더라도. 샀으니까. 아니 그리고 막말로 여기서 굳이 방송에서 물어볼 이유가 없잖아요. 그렇지. 나 하루 종일 들어 이 얘기. 나 지겨워. 그리고 내가 하루에 찾아봐도- 만나는 전문가가 몇 명인데. 그러니까 굳이 내가 그럴 필요는 없는 것 같고 이번 달 수익 그래도 한 플러스 2%로 마감했어요. 엄청 잘한 겁니다. 진짜 부럽다. 부럽지? 전체 자금의 2%죠. 그렇죠. 전체 자금의 자금의 2%면 진짜 잘하는 거예요. 근데 제일 많이 까먹은 게 역시 삼성전자. 그냥 괜찮습니다. 그래서 뭐 그러니까 서운한 거지 이게 뭐 잘못됐다 막 스트레스 받지는 않는데 그래도 조금은 이거보다는 나았을 거라고 기대했는데 그래도 근데 제일 많이 이 지금까지 삼성전자 많이 깠으니까. 깠다고? 많이 깠잖아요. 벌 받은 거야? 벌 받은 거야? 양갱이를 너무 빨리 팔아서 그래요. 삼성이 미래다. 그러니까 이쁘게 말하면 그럼 또 다음 주 돌아옵니다 올라가는 거야? 수익으로. 예쁘다 예쁘다, 해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럼 하락 섹터 볼까요? 네, 하락 섹터는 좀 몇 개 들고 오긴 했는데 뭐 추가로 막 억지로 끼워 넣고 싶진 않아서 퍼센테이지가 금융지주들이 요즘에 많이 빠지고 있어요. 그래서 요 수급이 제가 봤을 때는 뭐 자동차 우선주라든지 뭐 리츠나 이런 쪽으로 좀 빠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뭐 그렇다고 금융주들이 다 나쁜 건 아닙니다. 뭐 증권이나 뭐 보험 쪽에서는 일부 종목군들 나름대로 좀 꿈틀꿈틀 거리고 있고요. 게임주에서는 뭐 오늘 넥슨 게임즈가 단연 하락이 좀 돋보였고요. 대신 올라간 종목군들도 있어요. 그래서 너무 부정적 이 게임주 안에서 이제 개별 모멘텀으로 좀 바뀌는 거니까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뭐 재생에너지나 뭐 로봇주들도 일부 조정이 좀 나왔습니다. 오케이 알겠습니다. 게임 넥슨 게임즈 저 녹슨 게임즈 뭐 잘못했다고 마이너스 20%냐 이런 말씀하시는데 네. 많이 빠졌지. 본호님은 그렇게 아유. 게임을 좋아하는 사람 입장으로서 실제로 업데이트 했는데 이게 엉망이면 당연히 그 정도 빠질 수 있다. 그럼요. 예. 근데 모르겠어. 주주 입장에서는 맞아. 억울할 것 같아. 그 정도까지 빠져야 되나? 그러니까 이제 주력 매출원으로 부각될 수 있는 게 꼬꾸라지는 거니까 모멘텀이 많이 없어지는 거죠. 그러면 보통 게임주가 제일 냉정한 게 그 또 게임 좋아하시는 분들이니까 또 심하게 이거 못 해먹겠다 막 이렇게 얘기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 올라갈 때 그런 기대감으로 올라갔었던 까지 한 번에 패버려요. 그래서 많이 빠지는 거예요. 왜냐면 한동안에 그 게임이 사실 뭐 코딩 작업도 해야 되고 해서 게임 하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그 종종 이제 정기 점검하거든요. 정기 점검만 해도 열받아요. 근데 그 업데이트 하면 또 대규모 업데이트하고 막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했는데 안 되면 다음 업데이트가 텀이 좀 있어요. 텀이 좀 있거든요. 그러면은 그때까지 뭔가 내가 즐길 수 있는 컨텐츠도 없고 재미도 없고 하면 화가 나잖아요. 그러면 이제 빠지는 거죠. 다른 게임으로 바로 갈아탑니다 요즘. 음. 네.
넥슨이 아니라 넥슬라이스라고. 넥슬라이스. 넥슬라이스 게임. 아 정말 게임주는 저는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궁합이 안 맞는 그런 것들이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게임주는 안 맞아요. 좀, 어려운 것 같아요. 너무 어려워. 네, 맞추기도 어렵고 대응하기도 어렵고. 알겠습니다. 김장현 본부장님, 뭐 네, 저 네. 하락 섹터 중에서 조금 별거 없는데 코멘트, 게임주, 재생에너지, 로봇. 금융지주, 로봇. 뭐는 빠진 건 별로 없죠. 현대차만 기아차만 막판에 좀 빠진 거 반락한 거 말고는 특별히 그 드라마틱한 건 없어서 마이너스가 계속된다든지. 재생에너지 같은 경우는 좀 올라오고 있었잖아요. 재생에너지. 신재생이랑은 또 협력한다. 다르게 봐야 될까요? 저것도 꽤 올라왔어요. 그래도 최근 동안에. 근데 CS윈드 이제- 이런 거 많이 올랐어요. 근데 이제 또 10일 날 토론해가지고 음. 또 쭉 올라올 수도 있지 않을까요? 10일 날? 왜냐면 트럼프보다 토론하면? 이제는 우세하다고 하니까. 그렇지. 트럼프보다 유사하니까 10일 날 변곡은 변곡이겠네. 그냥 그대로 지켜보면 돼요. 그러게요. 그 제가 재생은 별로 신경을 많이 안 써가지고 잘 모르겠는데 재생에너지는 그만큼 눈이 가지 않는다. 다른 게 워낙 많아서 2차 전지도 많고 다른 것도 많으니까 거기서 놀죠 뭐. 메인에 빠진 건 없잖아요, 그렇죠? 자동차 말고는. 예. 오케이, 알겠습니다. 특징주 가볼까요? 네, 특징주는요. 오늘 좀 목표 주가 하향이 꽤 나왔습니다. 다 이제 좋다라고 질러놓고 네, 좀 빼가지고 삼양식품 83만 원에서 80만 원으로 하향. 너무 조금 낮춘 거 아닌가요? 네, 좀 개인적으로. 아니 이미 다 빠졌는데 뭐 그거를 지금 그렇게 하면 어떡해. 그리고 뭐야, 폭도 근데 이제 저가매수 기회다 뭐 요런 네? 얘기 있어서 오늘 좀 오르긴 했어요. 그걸 오르긴 했는데. 증권가에서 말하면서 목표가는 낮춘 거예요. 네, 약간 그런 게 있었고. 한마디 해주세요. 긁적 머리를 긁. 저는 저 리포트를 좋게 봅니다. 어? 네. 뭐요? 다 봤는데 내용이 괜찮더라고요. 아니 상황을 정리를 하자면 여러분 지금 차트를 안 보고 계시니까 네. 삼양이 6월달에 72만 원까지 가다가 쭉 빠져서 지금 49만 원까지 왔습니다. 근데 목표 주가를 83만 원 고정해 놓았던 키움증권이 80만 원으로 수정하면서 하향했고. 내용은 좋게 한다. 네. 이거를 리포트를 좋게 보신다? 리포트 내용을 좋게 봐요. 목표 주가는 별도고요. 한번 보실까요? 나왔으니까. 네. 제가 가져온 거 좀 보면은 맞아요. 제목이 저가 매수에 기여했더라고요. 그 내용을 읽어보니까 83만 원을 80만 원 한 거야. 네. 그런 스타일은 별로 좋아하진 않긴 하죠. 그래서 뭐지라고 해서 일단 83만 원 잊어버리고 읽어봤어요. 읽어보니까 뭐 일시적인 부진이라고 얘기해놓고 이게 환율이 빠졌잖아요. 얘네들이 환율이 한 뭐 쉽게 환율이 한 5% 빠지면은 그렇죠? 미국 수출하니까 한 3% 정도 이익이 줄어요. 아마 그걸 반영한 것 같아요. 최근에 이 빠졌으니까. 그래서 그거는 와치해야 된다고 얘기는 했습니다만은 일시적 수출 부진이라는 게 중국 쪽이 좀 더 적게 나가고 그랬던 것 같은데 이 친구는 이렇게 적었더라고요. 아, 이게 카피 앤 페이스트 하니까 스펠링 이상했는데 네. 10월 달에 국경적 여러 가지 시츄에이션이 9월부터 반등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얘기한 게 있고 북미는 미국 대형 마트 입점하고 멕시코 이런 거 수출 확대가 증가 추세이고 유럽 쪽에 그러니까 환율이 영향을 받으려면은 이제 그 미국 달러 그거 이슈인데 유럽 수출을 현지 판매 법인이 설립이 된다 하더라고요. 그리고 유통 채널 확대하면은 가격이 올라갈 것 같다고 해요. 그래서 일단 많이 안 빠뜨렸고 이 전망에 대해서 목표 주가는 잘 동의 안 합니다. 83만 원, 80만 원에서도 목표 주가가 내년 기준으로 PER 20배더라고요. 근데 그게 더 터프해 보였어요. 일단 첫 인상이 제가 느낌에. 그래서 자세히 보니까 올해 많이 이익 올라가죠? 그건 많이 주가 반영된 거잖아요. 이미 갔을 때. 내년도에도 한 15% 올라간다고 잡혀 있어요. 그래서 그 베이스가 전제 조건이에요. 환율이 1280 정도까지 안 가고 네. 1300 지금 여기서 초반에서 끝나고 그리고 이 9월 달부터 높아지는 게 맞다 그러면은 트레이딩 업은 되겠네라는 생각이 저는 들었어요. 그러면 하면 PER이 한 15배 정도 주면은 그러면 아마 60만 원 초반 정도 다시 트라이 해보려고 하는 정도니까 주가가 지금은 저가 매수라고 얘기는 할 수 있겠네. 그렇게 그거 동의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를 동의를 했고요. 그 다음에 뭐 다른 쪽에서 하나증권에서도 리포트가 나왔는데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이런 얘기가 나왔잖아요. 환율이 빠질 때 안 좋죠.
여기 아까 얘기한 거 삼양식품도 3%, KTNG도 뭐 2% 영향을 받는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기사가 리포터 나왔으면 주가는 이제 그걸 반영을 했다. 그러니까 1200, 1310까지 팍 빠진 거. 그러니까 1290까지 가는 거면 더 빠질 수 있는데 네. 이런 거 얘기까지는 충돌되다 보니까 주가는 하방을 일단 잡아볼 것 같다. 근데 추세로 가서 67만 원, 70만 원 갈지 이거는 제가 모르겠지만 일단 바닥을 잡을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일단 저는 들었습니다. 추천하는 거 아닙니다. 그냥 바이오 뉴크니스 그 말은 맞는 것 같다. 그런 얘기. 이런 의견도 있네요. 삼양은 밀양 공장 가동되기 시작하면 고정비 증가분이 있어서 수출 꺼지기 시작하면 좀 찝찝하다. 평균가가 높아서 가격을 내리면서 매출 방어하려고 하면 마진율이 또 떨어지고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그럴 수도 있죠. 밀양 공장 그거 올라갈 때 코스트라나 맞아요. 그래서 얘기한 이 친구가 얘기한 대로 그 가격과 판매량 여기 있잖아요. 가격과 판매량이 모두 성장한다는 이 가정이 들어가야 돼요. 그다음에 새로운 대형마트가 들어가고 그것이 걔네들도 밀양 공장 들어가면 돈 들어가는 거 알고 코스트 들어가는 거 알거든요. 그래서 이 예측에 대한 전망을 어떻게 보느냐는 거예요. 15% 20% 해가지고 전망을 해놓고 PER 20배짜리 80만 원 부르는 건 조금 좀 과하다. 제가 그래서 그걸 디스카운트 해서 보면은 80만 원까지 하는 게 너무 높으니까 그랬네. 60만 원 그래 트라이 하겠네 트레이딩 그런 개념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솔직히 불닭 조금 질려. 그렇죠. 이거를 꾸준히 계속 먹기라는 힘들잖아요. 꾸준히 계속 먹을 수 있는 거를 팔거나 만들어야지 좀 잘 되는데. 김도 김 근데 진짜 뭐 맛있어. 좋은데 안 질리는데 그게 뭐 한번 핫하게 뭐 딱 특허 뭐 이런 느낌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저도 그 생각에 동의하는 게, 그러니까 수출이나 이런 거 좋아지고 있어요. 계속 데이터 좋은데, 제가 이제 식품주에서 삼양식품 한참 올라갈 때 제가 한 50만 원인가 그때부터는 제가 이거 식품주는 저는 더 이상 얘기 못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거든요. 왜 그러냐면은 이게 라면이 이렇게 팔리는 거 박리담회잖아요. 근데 그 데이터가 수직으로 이렇게 올라가지 않아요. 점진적으로 계속 올라가는 그런 산업인데 이게 주가는 완전 그냥 막 우주선 쏜 것처럼 날아가니까 그게 분명 속도의 차이가 생길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지금도 분명 9월부터 해서 좋아지고 수출 데이터 넓어지고 하겠죠. 근데 문제가 뭐냐면 그 속도가 과연 주가의 그 속도 과거의 그 기준을 맞출 수 있을까? 전 못 맞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저는 식품주가 조금 쉽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매매하시기에는 지금은 굉장히 좀 쉽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거 추천하는 거 아니에요? 네, 추천하는 건 아니고 알겠습니다. 꾸준히 먹을 수 제약 바이오하고 있는 게. 화장품보다 퀄리티가 좋다고 볼 수는 없어요. 네, 아, 알겠습니다. 식품주가 네, 리포트 꾸준히 그 먹을 수 참- 있는 게 김 말고 있잖아요. 아 근데 나 방송하기 너무 힘들어. 눈치가 너무 빨라. 아니 지금 진지하게 식품 얘기하면서 꾸준히 안 질리게 먹을 수 있는 게 뭐가 없을까 이랬더니 그게 들물 길가 하면서 아니 재밌으니까 해야지. 잡아놨잖아. 형들이 초치면 어떡해. 그냥 딱 틈새로 들어가려 그랬는데 맞습니다. 그게 들물 길가 홍삼입니다. 사포닌 함량 국내 최대. 와. 진세노사이드 57mg 난 다 외워버렸습니다. 장인이 10,000박스만 1년에 만드는 여기 번호가 있어요. 아 진짜요? 여기 시리얼 넘버 있죠. 495 여기 써있죠. 이거 손으로 10,000박스. 써주신 거 같아요. 손으로 써주셨어요. 장인이. 들멀 길가. 아까 리뷰가 하나 있었습니다. 부모님 보내드렸는데 진하다고 제이 맞아요. 돌돌님이 찐해요. 네, 찐해요. 찐해요. 그래서 아이들 눈치 빨라서 모두 못하겠네 이제는. 들몰 길가 홍삼 우리 3%가 33% 할인돼서 우와. 2주치랑 한 달치 이렇게 팔고 있습니다. 그래서 2주치 한번 드셔보시고 괜찮으면 한 달치까지 추석 선물로 같이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요 정도 광고했으면 지겨워서라도 하나 살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한 10번 한 것 같은데. 들몰 길가 홍삼. 자 그리고 보냈습니다. 호재가 있습니다. 다음 주에는 요 들몰 길가 홍삼 CEO 님. 모델 모델. 분이 모델. 있어요. 배우님. 근데 누군지 제가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여자 여자. 배우요? 다수의 영화, 다수의 드라마 와. 출연해서 어마어마한 그 스태미나와 우와. 그리고 매력을 가지고 계신 분이 계십니다. 어. 그분이 오프닝 벨에 1일 MC로 합류하시기로 했습니다. 우와. 오, 네. 그럼 사인도 해주시겠네요. 다음 주 사이버. 월요일이요? 다음 주 월요일인지 모르겠어요. 다음 주 며칠이라 그랬는데 잡혔다. 9월 어느 목요일. 날에
목요일인가요? 깜짝 네. 출연하신다고 하니까 네. 내일 봐야겠네요. 그래서 오프닝 뵐 때 들몰 길가 홍삼 배우님 모델입니다. 수요일인가? 오코 엘리님이 저 샀는데 배송 진짜 빠르다고 하시는데 누구예요? 안문숙, 김은국 여자라고 여자라고 얘기했잖아요. 김혜자, 안문숙, 먼저 김수미, 전원주. 여러분, 자, 나중에 그거는 다음 주 가서 말씀드릴게요. 자, 특징주까지 알아봤고요. 뉴스로 가볼까요? 네, 뉴스는 근데 이제 뭐 이겁니다. 첫 번째, 엔비디아 쇼크 과했다. 라는 평이 나왔습니다. 네. 김지연 KB증권 연구원이 네. 문구가 이렇게 길진 않았습니다. 네, 그래서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 이후 성장 둔화 우려가 부각됐는데 시장의 우려가 과도하라는 평가가 다수다. 라는 내용으로 기사가 나왔습니다. 네, 여기 답니다. 네. 반도체. 그만 웃어요. 아니, 조혜련 무슨 뭐 조혜련? 신씨네 뭐. 근데 이거에서 느낄 수 있는 거는 그러니까 반도체에 대해서 사람들의 의견이 갈린다. 라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지금 이 수치가 만족이 안 되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근데 또 이건 괜찮은 것 같은데라고 또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항상 이렇게 그 서로가 이 시야가 달라질 때 기회가 생긴다. 네. 웃음 되게 잘 참으시는데 네. 오늘 좀 참지 못하고 네네네. 아유, 깜빡 금요일이니까 네. 또 8월 다 갔으니까. 네. 그렇죠. 오늘 하늘 봤어요? 하늘이 진짜. 하늘이 예뻐요. 가을 하늘, 하늘이 가을 진짜, 하늘이야. 가을 하늘. 생각해보고 하늘을 안 보고 다녔네. 아, 하늘 봐야 돼요. 어제도 어마어마하게 예뻤어. 원래 막 덥냐? 더우니까 막 혓바닥 꺼내놓고 데니안 싶었는데. 데니님이 서로 각자 얘기함. 아, 정확히 몰라. 보셨습니다. 안 들려. 이 8월 다 지나갔는데 저 들어서 뭐해? 아니 들어야지 이제 앞에 9월을 또 준비할 수 있으니까요. 알겠어요. 길가메시도 엔비디아로 나왔던데. 인해서 반도체에 대한 의견이 분분하다. 네. 여기까지 들었고 두 번째 뉴스 페이트 볼까요? 재밌게 봤는데. 네, 두 번째는 이제 조선입니다. HD 현대중공업 발주 증가, 신조선 상승. 그래서 이 그 뭐라고 해야 될까요? 조선주에 대한 좀 긍정적인 리포트들, 뭐 내용들 또 나왔습니다. 그리고 하나오션이 네. 제가 오늘 신문으로는 여기에서는 들고 오진 않았는데 MRO에서 수주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계약이 체결이 되니까 와, 이거 뭐 되게 좋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길가메시 들어봤는데 뭐지? 이거 페이트 스테이 나이시라고 굉장히 또 유명한 애니가 있습니다. 네, 거기에서 굉장히 센 빌런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 진짜 있는 거예요? 마블, 그럼요. 마블. 오. 마블. 마동석이 연기했어요. 오. 마블보다는 이제 그게 더 유명해요. 어떤 거요? 페이트 오브 페인트. 페이트 페이트 오브. 그 나이트 그 있는데 들어갔다. 네, 그 뭐지? 영웅들끼리 나와서 막 싸우는 거 있어요. 성배 전쟁 하는 거. 맞아. 그거 되게 재밌게 봤는데. 오케이. 네. 아무튼 알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네. 넘어가죠. 네. 그다음에 이제 스위스 탈원전. 원전이 좀 좋은 내용이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원전이 탈원전을 철회했고요. 그래서 신규 원전 허용. 이러면 또 우리나라에서 오. 또 할 수 있고, 이제 그 웨스팅하우스에서 시비 걸었는데 네. 체코에서 그냥 너네 뭐 예비도 통과 못한 애들이 뭐 말을 해 이렇게 해서 확 끊어버렸거든요. 그래서 뭐 그런 노이즈도 좀 없어지면서 두산 에너빌리티가 뭐 상당히 좀 나쁘지 않았다. 그렇죠. 페이트 스테이 나이트도 좋은데. 네, 아무튼 그래서 원전 흐름에서 좀 이벤트가 있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스위스가 탈원전 계획을 철회했다. 그래서 신규 원전 허용을 추진한다. 오. 근데 원전 너무 많이 짓는 거 아니야? 진짜 무서워. 많아진다. 근데 또 친환경으로 또 뭐 해야 되는 저 정책이니까. 오케이, 넘어갈까요? 네, 끝났습니다. 끝났어요? 네, 알겠습니다. 자, 8월이 이렇게 마무리가 됐습니다. 이게 뭐 서운한 마음도 있고 억울한 마음도 있고 네. 또 그 안에서 웃는 종목들과 섹터도 있고 또 테마로 또 괜찮은 돈을 버신 분들도 꽤 계실 겁니다. 자, 그러면 두 분의 오늘의 한마디 8월 달의 마지막 오늘의 한마디를 들어본다면 아까 보노님은 그거 하나 했어요? 네, 그거 하나만 했습니다. 그거 다시 그림 한 번만 띄워주실까요? 그 네. 그림? 저 아까 그림을 보고 나서 보노님의 오늘의 한마디 저 뛰려고 준비하잖아요. 네. 저 뒤에 총 든 사람들은 저 안 뛰면 쏠라고. 어차피 죽을 거 뛰어라. 음. 뛰고 죽어라. 지금 뛸래? 죽을래? 뛰고 죽을래. 총 맞을래. 네. 저만큼 달려 나갈 수 있는 그런 이제 산업군들 뛸래? 그리고 투자자들 음. 엄청나게 많은 거죠. 맨 첫 번째 사람은 뛰려고 준비하는데 저 앉아서 지금 화장실 온 것 같은 포즈 하는 거니까 저거. 아니 왜 첫 번째 놈만 뛰려고 그러고 나머지는 다 저러고 있어. 이분은 지금 바이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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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끼워 맞추기 잘한다. 이분은 어. 이 2차 전지. 2차 전지. 아, 좀 TV 느려. 이거 인터넷 아직 좀
좀 쉽지 않은데 그리고 이 게임 좀 뭔가 몸풀기를 하다가 지금 좀 쉬고 있는 그런 느낌이고 쉬고 있네. 나머지는 이제 또 대기 중이죠. 내 어. 차례가 왔으면 좋겠다. 약간 이런 느낌이죠. 오케이, 알겠습니다. 근데 첫 번째 분이 바이오. 바이오가 맞는 게 앞에 지뢰 같은 게 많아. 그렇네. 그죠? 앞에? 갈 길이 험하진 험할 이거 수 있다. 이미 총 팡 쏴갖고 여기 지금 떨어진 탄피가 떨어진 거야. 이거 깨 기타리에요. 이거 어떻게 또 캐치 잘 하셨네요. 그러게. 역시 탄피가 이렇게 떨어져 있는 떨어진 이미 총 피가 뭐 쐈습니다. 저렇게 커. 왠지 희한하다. 저기다 저거 갖다 놨지. 오케이. 그림을. 알겠어. 역시 AI가 지금 완벽하지는 않습니다. 캐즘을 넘어서 AI, 애플이 뭔가 보여줄 수 있을지. 약간 의미를 갖다 붙인 것 같은데. 자, 김정현 본부장님의 오늘의 한마디 들어볼까요? 네, 아까 아침에 한 거 말고 또 할까요? 아까 네. 아침 했잖아요. 네네. 아침에 한 거 말고, 엔비디아 말고. 그래요? 네. 오늘 한마디 여러 개 있으시잖아요. 근데 적당한 게 없네. 오늘 거 갔다 온 게 별로 없어서. 좀 9월 달을 준비하는 마음으로 좀 의미 있을 만한 메시지? 어허. 그러게요. 딱히 진짜 죄송합니다. 딱히 없는데. 네. 그럼 있는 거 볼까요? 그림 있어요, 그림? 이번 주 약간 만물상 온 것 같아요. 뭐 있어요? 이거 주세요. 팔렸어요? 네, 그래요? 그림 원하신다고? 네, 그죠? 그림 보겠습니다. 금요일이니까. 네. 어떤 그림일까요? 유명하잖아요. 마그리트? 너무너무 유명. 네, 저번에도 르네 마그리트를 한번 소개시켜 드렸죠. 네. 이게 초현실 약간 그런 쪽이니까 좀 재미는 없어요. 근데 이게 뭐죠? 이건 파이프가 아니다. 아시네. 역시. 프랑스 배우지 않았어요? 발음까지 좀 해주시지. 안 배웠어요. 아. 파이프밖에 모르겠네요. 이게 요 밑에 있는 게 그게 그거거든요. 바로 세시 니파 니피프 뭐 이러는 것 같은데 이것은 파이프가 아니다. 그럼 뭐죠 이건? 이게 뭡니까? 그림이다. 그렇지. 근데 여러분이 볼 때는 그림도 아니죠. 영상 화면이지. 그렇죠. 영상 화면이고 다시 화면이고 이 안에 들어갔을 때 그림이고 그리고 그거를 신문을 봤을 때 그게 파이프죠. 그러니까 뭐 이게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어떤 그 주식도 그렇고 뭐도 그렇고 이게 실체가 진짜 있느냐 없느냐를 때 포장돼서 나오거든요. 포장 한 커플 들어가 봐야지 진짜 뭔지 나오는데 우리는 이제 바쁘니까 겉으로 야 이거 누가 사라 그랬대. 아니면 TP가 올라갔대. 아니 목표 주가를 몇 배를 했대. 그런 표면적인 그 콜에 의해서 움직여지잖아요. 근데 한 커플 더 들어가고 한 커플 더 들어가야 되는데 그게 참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그거 차이가 있기 때문에 어떤 사람한테는 그게 진짜 주식으로 다가오고 좋은 주식으로 다가오고 어떤 사람한테는 그냥 찌라시에 불과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익숙해지는 게 뭐냐에 따라서 찌라시 익숙해지기도 하고 누구는 진짜 진실로 하나하나 들어가는 습관이 되면은 좀 쉽지 않더라도 나중에 그게 습관이 되면은 진실에 가까운 주식을 발견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 고차원적인 얘기를 한번 해봤습니다. 발음이 멋있어야 되는데 셰시 니빠 니피 아마 이럴 겁니다. 이럴 겁니다. 베트남 말일까요? 뭐라고요? 프랑스 말 세시 니빠 니피 풀 거예요 아마. 모르는 다 잘 몰라요. 프랑스 배운 적 없어요. 저는 근데 아예 비슷하게 지금 이민철님이 써주시는데요. 그래요? 그러네요. 바로 맞아요? 하신 거랑 거의 비슷하게. 빠옹 뜻 전혀 몰라. 이게 파이프라는 거 알겠지? 상식적으로. 근데 뭐가 뭔지 몰라. 알겠습니다. 도곡동님이 작년 삼촌 곰방대 관련주 추천. 건방가네. 곰방대 관련주 추천하는 거라고. KTNG? 행간의 의미를 잘 읽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4시 13분인데 김정현 본부장님 우리가 주말 동안에 혹은 9월달을 앞두고 좀 생각해볼 만한 그런 인사이트 좀 주신다면? BH가 23% 올랐어요. BH. BH? BH. 애플 관련되는 네. 주식이 왜 올랐을까요? 뉴스는 없는 것 같은데. 애플에 대한 그거 무언가 기대감이 있겠죠? 너무 많이 빠져서 올랐나? 기술적 반등에 불과한가? 16%. 16%였어요. LG노트 좀 오르고 그래서 이걸 가져왔습니다. 지금 시간이 남았지만 9월달을 바라보는 입장에서 14쪽 애플이 구세주일까? 애플이 구세주일까? 보고 있는구나. 그게 뭐냐면 애플이 신제품 공개를 9월 10일 하잖아요. 네. 그 실제 출시하는 건 좀 시간이 좀 있습니다만은. 근데 여기에 죄송합니다. 여기에 이게 얘가 AI 하니까, AI 하니까 AI 확산 흐름을 이게 이 DS 투자증권에 걸어놨더라고요. 첫 번째는
생성형 AI 등장 페이즈 1 네. 봤죠 우리가? 그렇죠. 지금 보고 있는 게 페이즈 2 네. B2B 도입 기업 대상으로 솔루션 네. 마이크로소프트가 뭐 많이 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제 전반적으로 확산되려면 결국은 개인화가 돼야 되는데 애플이 그게 이제 선두주자라고 보여지는 거지 않습니까? 이게 첫 번째로 이제 제대로 된 걸 한번 공개하는 게 이제 9월 10일 날 공개하는 거예요. 네. 출시는 9월 말 이렇게 되고. 9월 10일 출시- 새벽 네, 2시입니다. 네, 그렇죠. 우리나라 시간 11일 될 것 같고요. 아이폰만 있는 게 아니고 몇 가지 있습니다. 어쨌든 AI를 도입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화살표가 하나, 둘, 셋, 네 개 있죠. 네. 여기 간격이 있잖아요. 음. 이게 캐즘이 아니게 여기 갖다 붙이지 않아요. 시간이 걸릴 수도 있기 때문에 네. 소개를 하고 나서 이게 얼마나 캐즘이 아니고 갖다 붙이냐에 따라 갖고 AI에 대한 희망이 그렇죠. 그 꿈이 현실화가 빨리 될 수 있을지 아니면 혹시라도 중간에 그 간극이 생길지 애플이 구세주가 될지 저번에 항상 얘기한 것처럼 별거 없었네 싶어서 그때가 고점이고 애플이 또 빠질지 이게 여러 가지 서플라이 체인에 영향을 줄 것 같아서 이 그래프 한번 참조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근데 반대로 생각했을 때 물론 시간이 걸릴 수는 있지만 AI 저게 무조건 나와야 되는 서비스잖아요. 그렇죠. 근데 애플 말고 다른 기업이 할 수 있는 기업이 있습니까? 다른 저 기업을 하려면 서비스를? 시간이 걸리겠죠. 시간이 걸리고 쉽지 않겠죠. 삼성전자가 하는 거고. 삼성전자가 어떻게 해요? 삼성전자가 핸드폰을 가지고 있는 핸드폰 온 그런 디바이스 하는 거 하거든요. 회사들이 할 수 있다. 이런 말한 말씀이신 요지는 것 같아요. 뭐냐면 핸드폰의 하드웨어랑 핸드폰의 소프트웨어 OS까지 아. 같이 가지고 있어서 그렇게 하는 애는 없죠. 음. 그래서 핸드폰도 할 때 삼성도 이제 퀄컴하고 기타 구글하고 구글의 OS 갖다 놓고 퀄컴하고 같이 해가지고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애플은 그걸 스스로 할 수 있다. 그래서 얘네들이 매달리는 거지. 맞죠. 그리고 이제 중요한 건 거기에 온 디바이스 AI들은 AI 자체 챗GPT는 스몰 랭귀지 어저께 말씀드린 것 같은데 가격이 떨어지고 해가지고 싸게 해가지고 우리가 쉽게 해야 되잖아요. 그것까지 되려면 시간이 좀 걸릴 수 있죠. 시간이 걸리는데 애플이 구세주 역할을 할 수 있다면은 빨라질 수 있는 거고. 안 그러면은 이게 해놓고 반응이 애매하면은 내년에 넘어가는 거고 테마가 그런 기로까지는 뭐하지만 첫 시험대가 나올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AI4는 이때부터고요. AI 된 PC잖아요. 네. 마이크로소프트 기억나세요? 네. 코파일럿 플러스 PC 이런 거는 베스트바이 같은 데서 좀 팔린대요. 이제 막 베스트바이에서 이제 막 초도. 근데 그게 뭐 엄청 팔리는 게 아니고 자기네가 받은 물량 그거 정도는 그냥 소화를 한다고 하더라고. 베스트바이에서 그것도 지켜봐야 돼요. 근데 그거는 PC보다는 휴대폰이 더 의미가 있기 때문에 빠르니까. 이거는 9월 말 실제 나오고 10월 달 돼보고 하면은 그게 되면은 내년도 전망을 땡길 수도 있거든요. 근데 안 땡기게 되는지도 이것도 참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아서 애플에 이거는 계속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애플의 이번 AI가 좀 실망스럽게 뭐 프로토타입 정도로 나온다고 하더라도 저는 아이폰 16는 굉장히 잘 팔릴 거라고 보거든요. 저도요. 네. 왜냐? 아무 혁신이 없었어도 잘 팔렸어. 맞아. 그건 맞아요. 그래서 이미 가스라이팅 당해버렸어. 그냥 이미 사람들 다 사. 근데 AI 같은 비슷한 시리 같은 걸 얹어서 준다라고 생각을 하면 훨씬 플러스 알파가 그냥 덤으로 많이 더 되지. 받는 거지. 시장에서는 그래서 YOY로 한 아이폰 16이 작년 15보다는 한 10% 정도는 더 팔린다고 가정을 잡고 있어요. 그게 어느 정도 애플 주가에도 관련된 주가에도 어느 정도는 녹아 들어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아까 말한 실망을 하지 말고 잘 나와야지 그게 유지되는 거고 실망하면 미리 반영된 게 빠질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9월 10일까지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애플 관련해서 또 이야기를 한번 나눠봤습니다. 9월 10일 새벽 2시. 요거 그럼 BH 말씀하신 게 BH, LG 노텍 이런 것들은 좀 더 볼 수가 지금 뭐 이제 있을까? 최근에 조정도 받았다가 아까 말해서 많이 빠졌구나 BH가 네. 그래서 반등한 것 같고 LG 노텍은 나쁘지 않았어요 생각보다 어텐션이 많이 안 돼서 그렇지 실적이 나쁘지 않다니까 뭐 좀 더 가야겠죠. 지금 뭐 9월 초에 뭐 특별히 뺄 이유는 없으니까 그래 보입니다. 오케이. 역대 최다 판매 예상되는 아이폰 16 관련주 들썩들썩 LG 노텍이 3% 오르고 나머지 종목들도 올랐다. 이번 행사에서 아이폰 16 라인업, 애플워치 10, 에어팟 4 이렇게 공개할 예정이고 또 여러 가지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도 공식 출시한다.
오케이, 알겠습니다. 근데 정확하진 않은데 기억이 정확하게는 안 나는데 네. 애플이 엔비디아 칩 안 쓴다고 했었잖아요. 아, 그건 있었죠. 만약에 그거는, 애플이 이게 빵 터져도 이게 엔비디아도 그렇죠. 걔네 칩 효과를 쓰는 받을 거요? 수 있을까요? 네. 네. 근데 엔비디아 걸 안 쓴다는 것보다는 구글 걸 먼저 한다는 그런 개념으로 엔비디아 거 원래 안 썼어요. 애플이 별로 애플하고 엔비디아하고 친하지 않습니다. 그 애플은 원래 엔비디아는 그 클라우드 서비스 데이터 센터 저쪽에 큰 거 중심으로 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엔비디아가 영향을 받거나 단기적으로 이건 아니고요. 이게 계속돼 가지고 애플의 그 하는 그 칩에다 들어가면 앞으로 모든 칩이 엔비디아 게 아니고 다른 걸 다 하는데 그럼 다른 업체들도 이제 그런 식으로 하면은 아까 온 디바이스 AI로 갈 때 엔비디아의 GPU가 아닌 다른 그 D램 이런 쪽으로 가는 게 확산이 되면 엔비디아의 성장률에 의심을 갖는 사람이 생길 겁니다. 근데 지금 온 디바이스 AI 자체가 아직 시작을 안 했기 때문에 엔비디아에 있어서 그 리스크를 반영을 아직 안 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년은 어떻게 될지 모르죠. 지금까지는 괜찮습니다. 알겠습니다. 주말 동안에 뭐 이런 애플 이벤트도 그렇고 여러 가지 이벤트가 있으니까 네. 뭐를 노려서 내가 모멘텀 삼아서 어떤 종목을 한번 찾아봐야 될까 이런 거를 한번 살펴보시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8월의 마지막 거래일 콸콸콸을 가야 되는데요. 네. 와, 이 종목 깜짝 놀랐습니다. 어떻게 이 종목을 이분이랑 할 생각을 했습니까? 대단한 분을 모셨습니다. 모셔왔습니다. 자, 주식으로 쌓인 여러분들의 피로를 말끔하게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콸콸콸. 박하윤의 바카스. 오늘의 사연 보여주세요. 오늘은 성킴님의 JYP. 제 생각에는 콸콸콸 아니라 그냥 외쳐주신 건데 꾸준하다. 네, 너무 꾸준하고 사연이 없는 여러 가지의 관계로 웃긴 게 뭔 줄 알아? 아니 해달라 그런 것도 아니야. 그냥 평단도 없지, 내용도 없지, 비중도 없지. 없어. 그냥 그냥 아무거나 가져온 쓰셨어. 거야. 네, 채택되셨습니다. 네. 그래서 JYP 간택. 네,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JYP 다들 아시죠? 아이고, 다음 장 보여주시면 요분이 이끄시는 엔터테인먼트인데 지금 거의 박살이 나 있잖아요. 네. 그래서 다음 장 보여주세요. 저거 짱 유명하잖아요. 저거 자기야 뭐예요? 왜 이렇게 징징대. 아 진짜? 근데 지금 주가 딱 보면은 우리한테 하는 말이네. 우리한테 주주한테 주주들한테. 하는 말이야. 아 저렇게 평온해 보이는데 주가는 왜 이럴까 해서 저 사진을 갖고 왔는데 다들 아시죠? 지난 11월에 여윳돈만 있으면 무조건 JYP 주식을 살 좋은 타이밍이다라고 주장을 했지만 그 발언 이후에 주가는 오히려 40% 거의 50% 가까이 빠졌다라는 기사가 나올 정도로 지금 주가가 아주 박살이 나와 있는 상황인데요. 네. 그래서 리포트들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유진투자증권에서 진짜 무슨 일이 일어난 거죠? 탑도 바텀도 구할 수 있는 건 신인뿐이다. 하반기 눈높이도 다운해야 된다. 그리고 정말 중요한 건 8월의 엠믹스이다. 의견이 거의 다 같은 것 같아요. 일단 무슨 일이 난 거다 이건. 이걸 구할 수 있는 건 엠믹스나 이러한 강한 신인뿐일 것 같다라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엠믹스 제가 잘 몰라가지고 순위가 어느 정도 되나 봐왔거든요. 이게 8월 걸그룹 브랜드 평판인데 1위가 에스파. 그리고 엠믹스는 쭉 찾아보니까 심지어 소녀시대보다 뒤에요. 15위 엠믹스였어요. 야, 굉장하다. 아니겠지. 진짜 저기 있잖아요 그래프가. 엠믹스 혜원이랑 설인이가 얼마나 떴는데 진짜? 그렇다고 합니다. 그분들이 떴지만 그분들의 노래를 생각하면은 그렇네. 뭐가 있지 한다고 해요. 그래서 맞네. 그런지 주가를 보시면은 일봉은 뭐 거의 박살, 주봉, 박살, 월봉 보여주세요. 이제 중요한 이 선에 걸쳐져 있는 것 같은데 여기를 잘 올라올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실적 한번 보여주시면은 일단 이번 실적 완전 박살 났잖아요. 근데 이제 이번에 나올 실적, 예상 실적은 그래도 훨씬 좋아질 것이다. 이런 이야기도 있고 아까 신인이 구해야 한다라고 하는데 뉴스들 보니까 다음 장 보여주세요. 요즘 데이식스 엄청 핫합니다. 그리고 트와이스의 제가 제일 좋아하는 쯔위도 쯔위. 9월 6일 날 솔로로 데뷔를 한다고 하네요. 누나 약간 좀 쯔위 닮은 것 같아요. 오! 그쵸? 오. 약간 상이 비슷하잖아. 진짜? 그치. 맞아, 너무 그런 거 같다. 감사합니다. 맞아. 그래서 요런 모멘텀이 좀
어떻게 작용을 할 수 있을까 하고 생각을 해봤는데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저의 결론입니다. JYP 피곤해. JY 피곤. 생각을 할 수 없어라고. JY 있는 세상 엄청 많은데 JY 보고 다 피곤하다 그러면 JY가 이재용 엄청 회장님 많은데. 별칭이잖아요. JY 피곤해. 기분 나빠한다. 알겠습니다. 피곤했어요. JY 피곤. 나도 JY야. 오. 그렇네요. 갑자기 기분이 안 좋아졌어요. 네, 농담. JY 킴. 알겠습니다. 보노님 아이고, JYP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한 분으로서 아니 그 과거형 아니야? 유스터 라이크. 과거에 사랑했던. 아이 과거 사랑하면 뭐 사랑한 게 아닌 게 됩니까? 지나간 지금은 것도 더 이상 다 나의 사랑하지 않는 거죠. 알겠습니다. 자, 사과부터 해야겠죠. 네 사과 빨리 하고 해. 빨리 사과해요. 엠믹스 저거 뭡니까? 이슈는 엠믹스가 다 잡아먹었는데 저걸로 돈이 안 되는 거야. 그러네. 그러니까 그게 참 요즘 밈 진짜 많이 엄청 뜨잖아요. 외모 책. 외모 책. 맞아요. 거미 엄청. 혜원이가 잘해. 얘는 게임 진짜. 돈이 안 돼. 그게 문제. 그게 문제야 진짜로. 진짜요? 왜 그래요? 네, 돈이 안 되죠. 그 밈을 예능에서 한번 볼 때마다 돈을 내야 되는데 그래야 돈이 될 텐데. 돈 안 돼요 예능자. 돈 안 돼요? 네, 보노님 코멘트. 제가 뭐 JYP에서 무슨 얘기를 하겠습니까? 연말 연초 좀 이렇게 턴 되는 거를 바라보시면서 차분하게. 근데 이게 궁금하실 것 같아요. 하반기 되면은 그래도 좋아질 것이다라고 많이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저는- 이번 하반기 괜찮을까요? 연말. 연말. 좀 뭔가 좋아질 법하면은 사건 사고 터지고 제가 너무 만만하게 봤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옛날에 한참 그 6만 원, 7만 원대 밀어서 이제 13만 원까지 갔었던 그때 그 엔터가 아니라 요즘에는 사고 뭉치가 많은 약간 그런 산업으로 전락을 해버리고 이제 기존 주주분들도 상당히 많이 힘들어하고 계시고 그다음에 약간 그런 팬덤에 대한 부분도 과거와는 좀 많이 달라졌죠. 그래서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일단은 저는 이제 연말 넘어가고 하면 좀 이렇게 달라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하고는 있는데 네 일단 그렇게까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연말 말씀 맞는 게 만약에 애널리스트가 지쳐 빠져가지고 버리면서도 폴캐스트를 한 해가지고 나온 숫자가 400억 정도 영업이익이 하반기에는 된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나오더라도 4분기까지 보고 싶다 그러면 400억이라는 숫자가 와닿으면은 그럼 400억 곱하기 4를 하면은 내년도 숫자가 나오거든요. 1600억 정도. 1600억 기준으로 하면은 지금 PER이 15배예요. 결국 내년도 수치가 와닿게 되면은 15배 숫자라면은 제가 봤을 때는 이건 더 빠질 게 별로 없다고 보여져요. 근데 지금 그 숫자 내년에 1600억 그러니까 4분기 가서나 확인될 수 있는 400억 숫자가 와 닿아야지 이런 회사 15배면 안 비싼 거 아니야 라고 들어와야지 주가가 안 빠지고 반등할 수 네.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애널리스트는 내년까지를 보고 곱하기 20몇 배 해가지고 7만 5천 원을 그냥 갖고 있는 거고 그거 되기 전까지는 6만 원 간착할지가 확실치 않은 거죠. 그러니까 그냥 제가 대신 설명해 드렸습니다. 시간이 조금 필요해. 시간이 좀 필요할 것 같다. 사람들 그건 아니까. 그러니까 돈이 풍부하면 여기까지도 올라가겠지. 근데 순환매를 껴주기에는 리스크가 너무 많고. 그러니까 시간이 필요하다. 그렇다고 뭐 돈을 기깔나게 잘 버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글로벌적으로 이슈가 크게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휴먼 리스크는 계속 터지고 약간 우리나라 K엔터 투자하려면 스타성, 예술성, 인성 착해야 되고. 이렇게 세 가지인데 맞아. JYP는 스타성이랑 예술성은 부족해. 인성은 근데 인성은 좋잖아요. 좋아. 근데 인성만 좋아. 그게 문제. 애들 다 착하거든 진짜. 애들 너무 착해. 근데 다 스타성도 있긴 한데. 그래? 이 누구? 타이밍이 안 맞는 거 JYP 아니에요? 중에 진짜 스타성 있는 사람 한 명만 내봐요. JYP. 그럼 사장님밖에 없잖아. 비닐바지 입고 나와가지고 그거밖에 없어. 그러니까 이게 조금 문제가 되는 건데. 보니까 그냥 제가 말씀드린 엄청 싸다고 느껴지는 숫자면 한 4만 원 정도까지 가면은 사람이 11배 정도가 되거든요. PER이 내년 숫자가. 그럼 사람들이 싸다고 느낄 사람이 생길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4만 원 가면은 여기서 20% 빠진다는 얘기잖아요. 그런 얘기를 하면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고 그냥 보고 느낌입니다. 내년 실적 따지면 더 내려가면 안 될 것 같긴 한데 느낌적으로는 언제 이렇게 빠졌어요? 우리 얘기할 때가 8만 원이었던 것 같은데 7만 원 많이 빠졌네. 박진영 씨는 원래 스타성 괜찮고 인성도 괜찮을 줄 알았는데 이번에 또 저 연봉 가져가려고 연봉 아, 가져가는 여기 인성 하면서
네. 오케이. 돈 앞에 뭐 욕심이 있지. 명행 유나 무시함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유나. 유나 착한데 얘 스타성이 없어. 예술성도. 예술성. 근데 얘는 뭐 업종 왜 맞아 진짜 유나 착하고 예쁘지. 예쁜 거랑 스타성이랑 또 달라요. 예를 들어서 한소희 씨 그냥 딱 얼굴만 딱 놓고 봐. 그러면은 엄청 예쁜 얼굴은 아닙니다. 그렇지. 전형적인 미인상은 아니에요. 근데 스타성이 근데 스타성이 있지. 그치 맞아. 그건 그러니까 맞아. 사람들을 딱 끌어들이는 그 흡입력이 있는 거야. 걔가 그게 영화 이제 한다면 일단 스타성. 한번 보고 싶다. 뭐 그런 생각. GD도 봐요. 사실상 GD 그냥 딱 내놔봐. 얼굴이나 키나 뭐 이런 거나 전형적인 미남상입니까? 아니야. 근데 전 세계 사람들을 다 끌어들이잖아. 그러게. 거리를 많이 손절해야겠다. 저는 유나 팬입니다. 저는 미찌입니다. 미찌. 이찌의 팬클럽 이름 미찌거든요. 아니 이렇게 아, 잘하면 그래? 그냥 엔터테인먼트 차리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한 달 동안도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9월 달에도 저희가 쉽든 어렵든 좀 유쾌함을 드릴 수 있고 장이 끝났을 때 고생한 여러분과 함께 할 수 있는 노발대발님이 민준 또 사과 방송 하겠네. 죄송합니다. 네. 죄송합니다. 저 경솔했습니다. 네, 저 경솔했고. 네,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9월 달에도 여러분과 함께 할 수 있는 유쾌한 그런 클로징 벨 오프닝 벨이 되도록 하겠고요. 9월 달에는 좀 더 발언에 신중하고 행동 거지에 좀 더 신중할 수 있는 그런 저희가 되도록 최대한 네.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말 정말 잘 보내시고요. 맛있는 거 많이 드시고요. 더운 날이니까 또 건강 조심하시고요. 월요일 날 또 웃으면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박근영, 이선영, 사경인, 염승환 투자 마스터들의 세심한 케어로 건강한 투자 습관을 만드세요. 3프로 멤버십 3프로 앱에서 확인하세요.